3월 21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비준안 불발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플랜 B 실무팀을 가동하고 기타 재원에 나선 것과 연준이 기존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부양 기조 자체를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67%, 0.7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체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걸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키프로스가 파국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FOMC 결과에 대한 관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43%, 0.68% 상승한 반면 영국은 0.13% 하락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FOMC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며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BS와 MBC, YTN, 농협과 신한은행 등 주요 국내 방송사와 금융사들의 전산망이 20일 오후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기관에서 전산망이 마비된 만큼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FOMC 회의를 가진 이후 성명을 통해서 양적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올랐는데요. 키프로스 우려감이 줄었기 때문이겠죠. 그에 앞서 어제 국내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었는데요. 코스피 외국인의 닷새째 이어지는 매도 속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장 막판에 이 전산망 마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낙폭이 동시효과 때 거의 6포인트가량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121선을 이탈하면서 1959로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하루 만에 다시 550선을 밑돌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FOMC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소식이 들린 이후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지 자세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를 짚어보면서 오늘장 영향을 생각해 보고요. 그에 따른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순서입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에서 예상대로 또 기대했던 대로 이 양적 완화를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모습에서 쉽게 바뀌기는 힘든 그림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연준의 경기 회복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요. 버냉키가 매달 85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기 회복세를 그린다면 그게 바로 미국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주택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사이클 중에서 가장 힘들게 그리고 가장 늦게 변하는 게 바로 주택 경기입니다. 주택 경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부동산 심리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 자체가 완연하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겠지만 대신에 주택 경기는 다르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주택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미국 증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상당히 호전적으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자세하게 뭐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던 업종은 바로 소비 업종이었는데요. 코카콜라가 지금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5%,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1%가 왜 상승했는데 왜 그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시총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업종의 시총과 미국의 소비업종의 시총은 다르기 때문에 1%만 오르더라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 점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제금융안이 타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만의 한정된 조건이지 않나, 그런 이 시비에 어느 정도 연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을 호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적으로 좀 더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한 추세대 안에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추세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상승이 되고 있는 사이클 안에서 추세대 자체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박스권이 커지게 된다면 그 중간에 또다시 박스권을 끊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추세대 자체가 우상향 패턴인데, 여기에서도 중간에 박스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중간 지점이 생겼습니다. 그 지점 자체를 또다시 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는 좀 더 상승 사이클을 좀 그릴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오버히팅이라고 하죠. 오버히팅 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대를 따라서 갈 확률이 상당히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제 중국 상해 지수는 2,300을 돌파했습니다. 2% 이상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예상을 해주셨던 대로 코스피는 1,980 정도의 저항을 느끼면서 1,960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1980포인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항을 조금 받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예상치대로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죠. 안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대신에 인민은행이 예금자 조사를 했답니다. 예금자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축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좀 더 줄어들게 됐고요. 대신에 소비를 늘리겠다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비중 자체가 좀 더 늘었거든요. 그만큼 중국 증시 안에는 벌써 돈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심리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됐던 2280포인트 자체가 지금 한번 무너졌었죠.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가 무너진 상태로 지내갔는데요. 항상 추세 자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큰 반등이 올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있던 이틀은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좋겠고요. 대신에 지금은 추세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증시를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더 역설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상했던 대로 내려갔지만 안 좋은 거죠. 내려가는 거는 195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198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권 움직임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려갔던 이유가 굳이 꼭 찾아본다면 경기 부양 관련주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자체의 불안전성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매력을 어필할 수 없는 그런 글로벌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꼭 이렇게 크게 내려간다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1975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추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경기 부양 관련주는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핫토픽은 바로 음식료업종이 되겠죠. 음식료업종을 한번 더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종목군을 한번 더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장 키워드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3월 7일이었나요? 그때 추천해 주셨던 파라다이스 AS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종목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겹치다 보니까 그냥 오늘 AS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내수 확대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파라다이스하고 제닉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성격이 좀 다른데 제닉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많이 오르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그리고 기간의 투자가 그만큼 저점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죠. 하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패턴이 상당히 다르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정된 어느 정도의 바탕 위에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 파라다이스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소비가 확대되면요. 중산층의 소비가 먼저 확대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류층의 소비가 먼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 자체가 바로 중국 증시의 구조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중국의 VIP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VIP를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지금 매출 자체가 줄어들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마카오 시장 자체가 조금 죽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했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좀 더 큰 상승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파라다이스에 대해서의 기대치는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밋빛을 좀 더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신고가 지지 행진을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매수가를 잡는다면 21,3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강력하게 홀딩을 하면서 좀 더 긴 사이클로 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셀트리온이 거래 재개가 되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한 번 더 변할 수 있다는 관점 꼭 유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센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센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의 관심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바로 어제 두셨던 관심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종합기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어제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한 7% 정도 뛰었는데요. 예, 일단 반전 포인트가 빨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밍이 잘 맞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어제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좀 급락세로 마감을 한다든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테마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든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약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 자체가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약간의 약세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랐을 때 장중에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침에 출발부터 뭐 시장이 강하게 출발하고 분위기도 괜찮다 그러면은 목표치까지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치를 짧게 잡아놨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든 목표치에 도달은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도달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처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뭔가 재료가 뜨면은 자꾸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 또 재공략 한다든지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표가 8,000원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고 또 눌림목 줬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 꼽아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갤럭시 S4 출시 관련주인데요. 네. 사실 갤럭시 S4 출시하기 전에 이미 그 시장에서 그 종목군들의 상승이 계속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좀 그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갤럭시 S4라는 그 신제품이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출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량을 삼성전자 측에서도 보수적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또 다시 목표가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시가 막상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4가 시장에서 어떻든 분명히 이슈를 일으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적으로 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사실 기존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조정을 거치고 또 그 조정 자체가 뭐 주가를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조정이 아니다라면은 그 조정 자체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종목이 역시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시다시피 삼성 계열 쪽의 그 광고 회사입니다. 갤럭시 S4를 출시하면서 이제 그 광고 마케팅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게 역시 제일기획이고요. 뭐 이전에 앞서 광고도 역시 수주를 해서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종목이 보수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아모텍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갤럭시 S4 관련 출시 종목으로 꼽힙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뭐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별로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매수가 꾸준히 계속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디오텍이라는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소형주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약간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개별 성향의 종목으로 피델릭스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세를 탔다가 고점 찍고 지금 약 한 5일 정도 음봉을 만들어낸 상태라서 반등이 한번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갤럭시 S4 관련주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일기획, 디오텍, 피델릭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험관리 준수하면서 단기 대응에 유효하겠다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 종목, 세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일런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피델릭스인데요. 갤럭시 S4에서 초소형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초기에는 별로 안 알려졌다가 요즘 들어서 많이 부각된 종목이고요. 단기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가 좀 높은 종목이니만큼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단타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3,260원 정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가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에서 3,600원 정도 짧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 정도로 가시면은 끊으셔야 되는데, 종목이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짧게 끊고 다시 접근하고 이런 식의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피델릭스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소년급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21선을 이탈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전산망 마비 소식에 낙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영향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영 다르게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는 그 모양이 이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관들의 이제 그 주가의 주식의 매수 이 부분이 계열 약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보실 것 같으면 이제 매수가 굉장히 약해요. 올해 들어서 매수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관들의 매수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제 기관의 주식의 이제 매수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기관들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참 저 말이 입이방정입니다. 121평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121평 하방인데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복귀를 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21평은 저는 오늘은 바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전산사고 이런 거 보는데 그런 거는 그 일회용이기 때문에 어제 저점 그리고 오늘 저점은 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가 조금 낙폭이 과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물론 저도 이제 약세를 계속 점쳤지만 약세라도 이런 식으로 약세는 반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볼 때는 낙폭 과대 오실레이터 자체가 거의 최근에 거래 없는 것 치고는 워낙 과대한 어제 투매적인 그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거의 개인적인 투매입니다. 개인적인 투매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죠. 네,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반대로 오는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게 왜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지금 이 증시가 이제 그 다우 증시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입니다. 이 코스피고 이 다우 증시인데 코스피와 다우 증시가 이제 올 1월부터 반대로 그러니까 정확히 1월 중순부터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그 과거는 다우존스가 상승하면 상승하고 하락하면 하락했는데 지금은 미국 다우존스가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가 뜨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우존스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인데 왜 이런 경향이 있나 이렇게 볼 때 원화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 환율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가 신고가 계속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거의 깡통의 코너로 몰렸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증시, 상해 증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거기에 이제 엔화의 강세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욱더 이제 왜곡을 시키는 게 일본이었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증시하고 이제 반대로 간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엔화와 원화의 이제 경쟁 체제 이 부분에서 어거지를 노리고 있는 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의 상승은 곧 우리나라 증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시를 볼 때 매일 장중에 일본 증시를 써서 이제 중국 증시는 떠나고 일본 증시를 계속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본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무려 2% 폭등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일본 증시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일본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인지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약세,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강세 그런 게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다우존스, 미 증시가 어제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제 다우존스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 이제 철저한 비교 분석 차도 보시면 확실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가는 중에 이 위쪽인 다우존스 지수고 아래쪽이 이제 그
한국 지수인데 여기 이제 반대로 가는 반면에 그 우리나라의 여러분 전기전자 지수를 보면 전기전자 지수와 미국 다우존스 지수 보면 일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이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이 조정받더라도 전기전자, 이 붉은 게 전기전자인데요. 파란 게 전기전자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보다 더 빨리 상승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기전자 지수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다른 지수를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전기전자주는 우리나라가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 반대로 움직였지만 전기전자 다우존스보다 더 빨리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이 말은 계속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전기전자주 특히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 주식은 다우존스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서서히 지금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에 일목균형표를 꼭 떼야 된다. 일목균형표 변곡에서 철저한 변곡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강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늘은 1975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 배우실 분들은 이번 30일 날 저녁 9시에서 12시 사이에 인터넷 강좌로 합니다. 하실 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빈 공석이 지금 한 4석 남았으니까 여러분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오늘은 분명히 주식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승의 강도가 제가 볼 때는 1975포인트 이 전후에서 1975 아니면 1980포인트까지 장중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종가는 제가 볼 때는 한 70, 한 2, 3포인트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저점 매수는 가능하나 공격적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선물의 무게중심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보다시피 1960포인트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60포인트 오버슈팅에서는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일본 증시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그 사이 여러분에게 제가 상해 증시를 봐도 오늘 일본 증시 봐야 됩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 왼수 덩어리 사이다. 개는지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본 증시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피봇입니다. 오늘 피봇이 여러분 어제 1차 저항이 1965, 2차 저항이 1975포인트인데요. 72포인트인데 1972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72포인트 이상 넘어갔을지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기관들이 7조를 했는데 오늘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1조 이상 넘긴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포인트만 봐주시면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증시를 여러분 계속 민감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인공 증시, 그 다음에 피봇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고요. 선물의 오늘 동향, 이 세 포인트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 기관의 매도는 여러분 굉장히 약한 모양을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익 잔고나 비차익 잔고, 프로그램 주식, 이런 거 봤을 때 기관의 동향은 크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 기관들은 서서히 매수를 조금 강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를 늘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매수 강도, 지금 주식을 투매하는 것보다는 받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 공격적인 매수보다 방어적인 매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점 매수해가지고 당일 매매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반등 가능성은 있겠지만 코스피 1975, 80 정도에서 저항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휴장하고 오늘 다시 열리는 일본 증시 흐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국내 증시는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PN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동부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및 지능형 로봇을 생산 공부할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 7월 동사에 경영권을 인수한 동부그룹은 동부 하이텍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동부 C&I의 IT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로봇 전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은 보통 수준입니다. 유보율은 505%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카이스트 최문기 교수가 장관에 내정이 되었는데요. 과거 로봇 기술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는 말이 있어서 향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보유가는 2주가 되겠고요. 매수가는 4,000원에서 4,6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3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5%입니다. 손절가는 3,900원입니다. 현재가의 상한가가 거의 돼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미리 하루 전에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끔 나오는데요. 상한가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의 앞에를 보자면 상한가 2개 가서 눌림 나오고 또 상한가 2개 가서 눌림 나오고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한 4,600원이나 4,7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셔서 한 12%나 13, 14%에 매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한 보합에서 한 4,700원 사이 플러스 3% 선에서만 매수하셔서 요즘 장이 상한가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상한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상한가 기다리다가 코피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팔지 않고 12%나 13%에 먼저 던집니다. 먼저 매도하죠. 그럼 거의 적중률이 80에서 90%인데요. 너무 상한가에 팔려고 내놓지 마십시오. 상한가 전에 12, 3% 전에서 항상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동부 로봇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을 챙겨봤고요. 이어서 지난 2월 20일에 추천해 주셨던 화신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추천하신 이후 조금 밀리는 듯 하더니 지난주 후반쯤부터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12,500원까지 올랐는데요. 목표가 13,000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종목은 잘 보시면 거의 추천하는 종목의 90%가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붙고 회사가 최소한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종목들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전업 투자를 했는데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차트를 거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일 때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 종목은 지금 현재 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면 10%, 20%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장이 약세라서 이렇게 좀 늦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종목 한 5종목만 분산 투자해서 빠르면 일주일에서 한 2, 3주 정도만 들고 가시면 거의 적중률은 한 80에서 9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소비재 및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600% 양호한 회사입니다. 현재 추천가 대비 약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절반 이상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절반은 목표까지 가져가시고 되고요. 요즘은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5%에서 7, 8%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갔을 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N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21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더존비즈온을 꼽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형태 서비스 확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비상교육인데요. 투자 의견 바이고요. 개정 교과서 평균 채택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과서 사업부는 2012년 4분기를 기점으로 교과서 수익 인식 변경,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경쟁자 감소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대덕전자를 꼽았는데요. 2013년 대덕전자 매출액은 2012년 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성에 따른 영향과 신제품 물량의 본격화가 2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마찬가지로 15,000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CJ 오쇼핑을 꼽았는데요. 국내 소매 유통시장 평균 성장률 대비 상대적인 고성장세를 지속 중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은 교보증권입니다. DGB 금융지주를 꼽았는데요. 자산 성장과 수미자 마진 관리에 성공한 은행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현재 받는 PBR 프리미엄은 높은 성장과 ROE를 감안할 때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9,700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을 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그에 따른 또 관련 종목 설명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목요일장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키프로스라는 의외의 복병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럽 당국이 이번 키프로스 사태는 예외의 사례임을 강조를 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은 일단 작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도 FTSE 제도 변경에 따른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신제품 발표 이후라는 시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럽 위기에 따른 매도로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럽 정책 이슈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 과정은 다소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일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역시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도 물량으로 확인이 되면서 외국인 전체의 매도 시각으로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수의 변동과 종목별 조정을 감안을 해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호적 시각은 유지를 하고 있고 IT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신규 편입 종목이 더존비즈온이던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ERP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들이 유지 보수에 대한 계약도 대부분 맺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3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0%와 3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PER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13.6배 정도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글로벌 IT 트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더존비즈온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장 출발을 현재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63포인트, 어제 종가보다 4.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0.2포인트 정도 오른 546포인트 예상지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민석유회사의 법인 설립일이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20% 저렴한 국민석유회사가 오늘 창립 발기인 대회를 이제 열고요. 법인 설립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제 이슈가 잡혀져 있습니다. 일단 국민석유회사는요, 일단 정유 4사의 독점적인 구조에 시장 질서를 좀 바로잡고 또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석유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유가의 가격도 좀 많이 인하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KSP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제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결국에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에 대한 사업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를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선진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기구와 또 기관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구축의 경험과 현황을 논의하고 또 지식 공유에 대한 컨설팅 분야의 평가 시스템 개발과 연구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29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국내 최대의 의료 그리고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로 의료 관련된 신제품과 신기술을 한자리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또 토탈 헬스케어의 기업 바이오스페이스는요, 이번 전시회에서 체성분 분석기 대표 브랜드 인바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도 또 예정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상광 유리 상호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상광 유리였던 이 상호가 변경 후에는 상광 글라스로 변경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경제지표 발표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또 2월달 기존 주택 판매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나이키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조금 거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던 중국의 큰 손들이 이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과 또 영국계 로 이제 추정되는 그 물량들이 시장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매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맥을 많이 못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외국인이 국내 대형주에 대해서 무차별 매도 공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매도 물량 자체가 전기전자 그리고 일부 업종의 이익 전망치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를 매도를 하는 이 삼성전자 쪽을 중심 포커스를 맞추고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기전자를 제외한 다른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지수가 1970포인트 이하로는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인 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의 낙폭이 좀 컸지만 뭐 다른 업종들은 뭐 그렇게 큰 뭐 조정폭은 좀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70과 1960포인트, 1960포인트 구간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시장에 추가적인 밀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코스피는 바닥 확인과 또 좀 더 많은 시간과 진통을 좀 겪어야 한다라고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60과 현재 시점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하나 지금 시장의 거래량과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새롭게 뭐 포트를 짜거나 혹은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 없이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반등폭도 회복 속도도 또 빠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시장의 진바닥은 한번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수급이 불안정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과 지금 환율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뭐 환율이 오르면은
또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지사하지만 새로운 패턴의 변화로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준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기술적 신호로는 바닥에 이제 근접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엔 좀 수급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보면요. 코스닥은 이제 왕의 기와 이제 셀트리온이 좀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일 날에 셀트리온이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22일까지는 좀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 4거래일 동안 좀 양호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340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강한 군들 위주로 시장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일단 530과 540포인트에 대한 일단 우리가 저점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고 일단 22일 기준으로부터 셀트리온이 시장에 다시 재거래가 되기 전까지는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혹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현재 예상지수 코스피는 1967포인트로 121선 회복하며 출발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파란불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다시 보합권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상지수는 546포인트, 0.2포인트 정도 올라 출발되지만 550은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출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고요. 내일 아침 오전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